혹시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에 놀랍고 특별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을 위한 말년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품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년운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비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모이면 하늘도 움직인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56년생 병신년 원숭이띠의 말년운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황혼기를 어떻게 더 생기 넘치고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지 함께 그려보고 싶습니다. 말년운은 단순히 운명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재치와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마지막 페이지를 활기차고 따뜻하게 장식하는 여정입니다. 1956년생이라면 2025년 기준으로 69세, 긴 시간 동안 날카로운 통찰과 유쾌한 에너지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수많은 추억을 쌓아온 나이죠. 병신년 원숭이띠는 독창적인 사고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매력, 그리고 변화에 유연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주변에 밝은 기운을 전하며 큰 울림을 주었고, 이제 그 경험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기쁨과 평온을 찾아갈 때입니다. 앞으로의 날들을 더 희망차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병신년 원숭이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은 단순히 재치 있는 사람들로 끝나지 않고 상황을 빠르게 읽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온 이들입니다. 병신년은 불과 금의 기운이 만난 해로 불은 열정과 활력을, 금은 날카로운 직관과 명료함을 상징합니다. 원숭이띠는 12지의 9번째 동물로 호기심 많고 자유로운 정신을 지니며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빛을 발하는 기질을 품고 있죠. 젊은 시절에는 이런 성향 덕에 가정이나 직장, 지역사회에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거나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 사이에서 유쾌한 농담으로 웃음을 주거나 복잡한 상황에서도 기발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순간들이 당신의 삶에 생생한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병신년의 불 기운은 마치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당신의 내면을 따뜻하고 활기차게 채워주고, 금 기운은 그 위에 반짝이는 보석처럼 삶의 명료함과 빛을 더합니다. 이제 말년에 들어서며 그때의 재치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2025년은 뱀의 기운이 흐르는 해로 원숭이띠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배움이나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조용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를테면 오랜 동료와 함께 옛 추억을 되새기며 웃거나 동네 모임에서 새로 만난 이웃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순간들이 당신의 하루를 빛나게 할 거예요. 또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집 근처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며 걷는 것도 마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말년운의 특징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병신년 원숭이띠는 활력과 성찰의 조화를 누릴 가능성이 큽니다. 불의 기운은 당신이 지난 세월 쌓아온 관계와 업적이 여전히 생동감 있게 빛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젊은 시절 유쾌한 에너지로 사람들을 모으고 창의적인 도전을 마다하지 않았던 시간은 이제 당신에게 안정된 마음과 주변의 신뢰를 안겨줍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당신의 유머와 지혜에 고마움을 느끼거나 손주들이 당신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으며 깔깔대는 모습은 말년의 큰 기쁨이 될 거예요. 동시에 금의 기운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와 호기심을 탐구하도록 북돋웁니다. 당신은 세상의 변화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불과 금의 강한 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거나 피로를 느낄 수 있으니 특히 신경계나 호흡기 건강에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매일 아침 깊은 호흡으로 몸을 깨우고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기운을 다스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계절에 따라 몸을 보하는 음식도 챙겨보세요. 예를 들어 봄에는 싱싱한 채소로 몸을 가볍게 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죽으로 속을 데우는 식으로 말이죠. 또 지나친 흥분이나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차분함을 찾는 것도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런 운세를 일상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봅시다.
먼저 가족과의 시간은 말년을 더 따뜻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중심축입니다. 원숭이띠의 재치와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마음은 가족과의 연결을 더욱 생기 있게 합니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하는 순간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지닐 거예요.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간단한 게임을 즐기거나 당신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농담을 들려주는 시간은 모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또 자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근황을 듣거나 당신의 기발했던 옛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활기찬 성향이 때로 지나친 장난으로 보일 수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며 부드럽게 소통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가끔 자녀에게 유쾌한 메시지로 응원을 보내거나 손주와 함께 간단한 퍼즐을 맞추며 웃음을 나누는 작은 행동이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 면에서는 꾸준한 활동이 필수입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동네를 산책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에서 팔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걷기 모임에 나가거나 동네 체육관에서 열리는 댄스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추천해요. 식단에서는 균형을 중시하세요. 채소와 단백질, 곡물을 고루 챙겨 먹고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제철 귤이나 견과류로 간식을 챙기면 입맛도 살고 기운도 돕니다. 취미 생활은 삶의 생기를 더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화분에 선인장을 키우며 색다른 재미를 느끼거나 지역센터에서 연극 강의를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언가를 만들거나 배우는 일은 마음을 밝게 하고 새로운 열정을 깨웁니다. 실제로 많은 1956년생들이 글쓰기나 공예 같은 취미로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있죠. 재정적으로는 병신년의 활기찬 기운이 든든한 뒷받침이 됩니다. 젊은 시절 기발한 아이디어로 쌓아온 자산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잘 관리하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나누거나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을 떠나는 것도 큰 기쁨이 될 거예요. 이를테면 부산의 바닷가를 따라 산책하거나 경주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하는 여행은 마음을 새롭게 채워줍니다. 또 오랜 이웃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가거나 동네 카페에서 여유롭게 책을 읽는 것도 소소한 행복을 더하죠. 하지만 새로운 투자나 큰 돈이 들어가는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원숭이띠의 재치는 때로 즉흥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재정 계획은 차분히 점검하는 게 좋아요. 믿을 만한 가족이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매달 지출과 수입을 간단히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또 작은 소비로 기쁨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사서 아침을 여유롭게 시작하거나 좋아하는 잡지를 사서 느긋하게 읽는 것도 일상을 풍요롭게 해요. 당신의 재치 덕에 지금의 안정이 있으니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허락해보세요. 사회적 역할은 말년운에서 당신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합니다. 원숭이띠의 유쾌함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은 나이 들수록 더 따뜻한 빛을 발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활동을 제안하거나 후배나 젊은 이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역할은 단순한 활동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예를 들어 동네 모임에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아이들에게 당신의 독특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1956년생들이 지역센터에서 강의를 하거나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새로운 세대와 소통하고 있죠. 이런 활동은 당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웃음을 전한다는 느낌은 삶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니까요. 또 동호회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며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도 추천해요. 이를테면 지역 연극 모임에서 짧은 대사를 연습하거나 사진 모임에서 카메라를 들고 동네 풍경을 찍는 순간들은 말년을 더 풍성하게 채웁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매달 둘째 주에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는 자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60대 후반은 더 이상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탐험하는 시기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요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익히는 것은 말년을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좋은 도구입니다. 손주와 함께 재미있는 동영상을 찍어보거나 온라인으로 유머나 여행 영상을 보며 세상을 만나는 것은
원숭이띠의 호기심에 잘 맞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코미디를 찾아 웃거나 무료 강의로 간단한 사진 편집을 배워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런 배움은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당신에게도 새로움을 선사합니다. 정신적인 성장도 중요하죠. 명상을 통해 하루 10분에서 15분 마음을 정리하거나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며 감성을 채우는 시간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예술이나 문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걸 탐구하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아침마다 좋아하는 글귀를 읽거나 지역 전시회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예요. 또 일기를 쓰며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은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기억에 남는 순간을 적거나 젊은 시절의 재미난 추억을 기록하며 당신만의 이야기를 남겨보세요. 이런 시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병신년 원숭이띠의 말년운은 활기와 따뜻함이 어우러진 시간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이미 수많은 재치와 열정으로 가득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하며 새로운 빛을 더할 때입니다. 건강을 돌보고 가족과 소중한 순간을 나누며 작은 즐거움을 찾는 마음만 있다면 말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유쾌하고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힘을 전합니다. 지나온 세월이 당신을 지금의 멋진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스스로를 아끼며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그렇다면 말년운을 더 높일 수 있는 비법은 뭘까요? 첫째,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의 작은 행복을 떠올리는 습관은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창밖의 햇빛이나 따뜻한 밥 한 끼 같은 일상의 순간에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보세요.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동네 카페에서 이웃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지역 모임에서 새 친구를 사귀는 일은 삶의 생기를 더합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워지세요. 집 근처 공원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걷거나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는 일은 몸과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에게 치유의 힘을 선물하죠.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이 지나온 모든 순간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여정입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를 지어보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비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당신의 말년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1956년생 원숭이띠 선생님들의 말년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원숭이띠 선생님들은 원래부터 복이 많은 띠로 알려져 있으며 말년으로 갈수록 그 복이 더욱 풍성하게 열리는 분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운이 전환되는 시기에는 그동안 쌓아온 덕과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인생의 후반부에 큰 복과 기쁨이 찾아오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걱정보다는 기대를,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더없이 풍요롭고 안정된 말년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운이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늘 밝은 마음 유지하시고 작은 변화라도 긍정적으로 시작해 보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